자, 제보 사건입니다. 이 제보자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당한 일을 알려서 혹시 모를 또 다른 집 아이들의 피해를 막고 싶다고 하셨어요. 자, 전해 주시죠. 네, 지난 24일 오후 5시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때가 하굣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문을 나서서 335 여기저기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한 30대 남성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시끄럽다면서 학생들에게 화를 내고요. 여기저기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. 그래서 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학생은 일단 죄송하다, 조용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남성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. 예. 그 뒤에 있던 오토바이도 좀 거슬렸던 건지 배달기사한테도 다가가서 시비를 걸었다가 또 뒤에 있는 다른 학생 무리에게도 다가가서 시비 걸었다가를 반복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남성 학생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니들 다 죽었어 라는 말을 내뱉고 나서 어디론가 튀어갔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선 잠시 후 다시 학생들 앞에 나타나는데요. 그 이후 상황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. 자, 피해 학생 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다 죽자 너희도 오늘 너희들 다 죽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논기습해가지고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 뒤에서 가격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넘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. 우리 아이가 넘어지니까 다른 애들한테 또 시선이 간 거겠죠. 걔네들한테 자유 간 거예요. 너희들 다 죽었으니까 누가 하나 특정한 게 아니고 그때 하굣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었던 거죠. 자, 소장님, 저는 저 원본 영상을 봤는데 키가 190cm 정도 되고요. 네. 아주 진짜 막 험상궂게 생겼습니다. 아, 네. 학생들도 얼마나 겁났을까.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얼마나 듣고 놀랐을까. 막 저도 놀랐거든요. 그리고 사실 뭐 이 사람이 다 죽었어 하면서 그냥 맨손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40cm가 넘는 둔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. 저희 국민 아직도 칼부림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없어지지 예. 않았습니다. 정말로 칼이었으면 또 얼마나 위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정말 학생들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둔기를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를 일단은 이렇게 해치려고 공격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쳐요. 그러고 넘어지니까 그 다음 학생을 또 향해서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말처럼 이 사람의 그 타겟은 거기에 있는 사실 여러 학생들이었던 거죠. 아, 박 변호사님. 예. 자, 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당시 그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있었고요. 예, 예. 그 배달 기사가 이 남성을 제압을 했고 제압을 와우. 하는 과정에서 와우. 이제 학생들도 같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. 오.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사람 검거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 한 명이 그 둔기 끝부분에 이마를 아이고. 좀 맞아서 부상을 좀 입었다고 하고요. 다행히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고 합니다. 아, 교수님, 진짜 시한폭탄입니다. 시한폭탄. 네, 예.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이 아주 적절한 그 묘사 같습니다.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활하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과도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과잉 일반화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사실 저 이제 뭐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둔기를 들고 나와서 아이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쪽에 온 것이 일주일 전에 학교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. 그래서 또 이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애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막 시비 걸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직업이 없고 뭐 소위 얘기하는 희귀꼬머리, 운둔형 외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흉기난동 벌인 자들 태반이 다 저런 은둔형 외톨이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, 지금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. 그런 상황인데 특수상해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.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될 수가 있는데 자, 이제 문제는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검찰에서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영상만 봐도 지금 좀 많이 위험해 보이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이유가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좀 알려진 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안 됐고
또 우리 피해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불구속이니까 또 난동을 딴 데서 부릴까 봐 그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지금 얘기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교수님,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계속. 네, 불구속 상태고 지금 이제 그 집에도 계속 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아하, 참. 지금 이제 아이들 포함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.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풀려났다는 소리를 듣고 막 토하고 이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남성 집 근처로 다니지 않고 빙 둘러가지고 다른 문으로 학교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 측은 지금 이제 경찰에 민원을 넣은 그런 상태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 중이고 또 경찰은 뭐 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 타당성이 있는 그런 그 판단을 갖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갖다가 취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